이번 시간에는 올리센판의 장점을 활용하여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을 단계별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아봅시다. 올리센판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5가지만 살펴봅시다. 가장 큰 장점은 십진법 원리에 맞게 조작할 수 있는 교구라는 점입니다. 수와 셈이 추상 개념이어서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리센판은 개념과 원리에 따라 조작하면서 가르치니까. 두 번째, 교사나 엄마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며 가르치기가 쉽고 아이들은 이 설명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세 번째는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에 따라 올리센판을 조작하면서 놀이처럼 반복 연습해 가지고 능숙해집니다. 즉 연습을 통해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네 번째는 조금만 꾸준히 연습하면 올리센판이 없어도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심산을 합니다. 암산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원리센판 하나로 5, 6, 7세 유아부터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을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교구 학습이 좋긴 좋은데 너무나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면 각각의 조작법을 익혀야 하죠. 올리센판은 하나로 초등 수준의 수와 연산, 개념과 원리를 교과서와 똑같이 조작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게 큰 특징입니다. 자, 이제 올리센판의 장점을 활용한 단계별 학습법을 알아봅시다. 크게는 4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첫 번째 이해 단계, 2 연습 단계, 3 심산 단계, 즉 암산 단계예요. 4 필산 단계를 거쳐서 계산력을 완성합니다. 필산 단계가 되면은 올리센판이 없어도 계산을 정확하고 빠르게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목표죠. 8-7을 예로 들어서 바다 올림이 있는 덧셈의 단계별 학습법을 살펴봅시다. 8-7의 1단계 개념 이해 단계는 2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 선생님 따라하기 1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8-7을 해봅시다. 즉 두 수 합이 10보다 클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런 말이죠. 또는 빨간 사과 8개와 초록 사과 7개를 모으면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면서 올리센판을 조작하면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래 센판에 8을 놓고 8 아래에 2개밖에 없어 7을 바로 더할 수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8을 10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더하기 7을 어떻게 하냐면은 8 아래에서 하나씩 올리면서 10이 될 때까지 셉니다. 1, 2, 5, 10이 됐네요. 이 센판에 3, 4, 5, 6, 7. 자, 올리센판을 읽습니다. 답이 15죠. 이와 같이 이제 15인 것을 이미 알아요. 8-7이 15인 것을 알고 두 번째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 상황, 병합 상황, 비교 상황들을 이야기 문제를 하면 좋겠죠. 연습하면서 예를 들어서 접시에 사과 8개와 배 7개가 있습니다. 과일은 몇 개죠? 여기 병합 상황 덧셈 개념 문제죠. 비교 상황 개념 문제는 8보다 7 큰 수는 몇입니까? 하려면 이제 8 더하기 7을 해야 되죠. 예, 똑같이 7 더하기 8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 문제를 제시하면 덧셈의 여러 개념들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8-7의 1단계 개념 2단계 2가지 중 선생님 따라하기 2입니다. 이거는 이제 7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표준 교습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준 교습법으로 꾸준히 학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8-7을 해봅시다. 이제 셈판에서 조작하면서 해결합니다. 1 아래 셈판에 8을 이렇게 놓고 8 아래에 2개밖에 없어서 7을 바로 더할 수 없죠. 이럴 땐 이 셈판에 7을 넣고 이 7을 10 만들어서 15자리에 받아 올릴 거예요.
자, 7을 10으로 만들기 위해서 3이 필요하니까 아랫셈판에 먼저 놓은 8에서 3을 갈라서 윗셈판 7에 옮겨 더해서 10을 만들어서 아랫셈판 15자리에 노란색 한 개가 바꿔줍니다. 즉 15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초록색 10개는 노란색 한 개와 같다고 약속했죠. 그게 십진법이죠. 자, 이제 원리셈판을 읽습니다. 답이 15죠. 8 더하기 7의 2단계는 계산 연습 단계입니다. 선생님이 8 더하기 7은 이렇게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혼자 학습할 때는 아이가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에 놓으면서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말해주는 게 좋겠죠. 자, 아랫셈판에 8을 놓고 8 아래 2밖에 없어 7을 바로 더할 수 없을 때는, 즉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윗셈판에 7을 넣고 이 7을 10으로 만들어서 받아 올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3이 필요하니까 먼저 넣은 아랫셈판 8에서 3을 갈라서 윗셈판 7에 더해서 10을 만들어서 아랫셈판 노란색을 한 개와 바꿉니다. 즉 15자리에 받아 올립니다.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수식을 말하고 아이가 계산 과정을 말하면서 원리셈판으로 계산 연습을 합니다. 말하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학습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꼭 말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세요. 8 더하기 7의 3단계는 심산 단계입니다. 즉 암산 단계죠. 일정 기간 동안 이 단계를 꾸준히 하면은 어느 순간에 원리셈판에 넣기도 전에 답을 말하는 때가 옵니다. 심산 1단계는 아랫셈판에 8을 놓고 7을 바로 더할 수 없을 땐 7을 마음에 놓고 8에서 3을 마음에 주어서 7을 10으로 만들어서 15자리 받아 올립니다. 답 15죠. 이렇게 말하면서 합니다. 심산 2단계는 원리셈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원리셈판을 보면서 답 15 합니다. 자, 이제 원리셈판이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빠른 것보다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더하기 7의 네 번째 단계는 필산 단계입니다. 계산 능력이 완성되었죠. 원리셈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가로식으로 8 더하기 7을 해보면 8이 7에게 3을 주어서 이르 자리는 5, 7은 3을 받아서 10이 되어서 받아 올리니까 15자리는 1, 그래서 답이 15죠. 세로식으로 8 더하기 7을 해보면 똑같죠. 8이 7에게 3을 주어서 이르 자리는 5, 7은 3을 8에게서 받아가지고 10이 되어서 받아 올리니까 15자리는 1, 그래서 답이 15죠. 놀이처럼 원리셈판에 놓으면서 반복해서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심산 단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원리셈판이 없어도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20분에 30분 정도 꾸준히 학습하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원리셈판은 학습 효과에 놀라고 아이들이 원리셈판을 조작하면서 원리에 맞는 계산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명쾌하게 말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사고력이 향상하고 발표력이 향상한 것을 보고 놀라고 아이가 자진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